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의 DNA를 바꿔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그미 코끼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최근 들어 상아 없는 코끼리들의 탄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는 본래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거나 또 섬유질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길 때, 또는 수컷끼리 암컷을 놓고 다툴 때 활용되죠. 뉴욕 타임즈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도 코끼리 국립공원에 있는 암컷 코끼리 300여 마리 중에 그 가운데 90%가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연구 보호단체인 코끼리의 목소리 조이스 폴 박사가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에는 다 큰 암컷은 53%가, 또 새끼 암컷은 35%가 상아가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근 또 탄자니아, 우간다 이런 등에서 여러 군데서 상아 없는 암컷 수가 증가하는 일이 이제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이 암컷에가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에서 이제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렇게 당시 내전이 있어서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꾼들이 성행하면서 상아 있는 코끼리 대부분이 이제 학살을 당했죠. 상아 없는 코끼리가 이제 급증한 이유는 밀렵에 따른 자연 도태로 거론되고 있으며, 조이스 폴 박사는 밀렵꾼들이 상아 있는 코끼리를 죽이고 또 없는 건 살려놓다 보니까 코끼리의 상아가 이렇게 없는 자식을 더 많이 낳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유전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유전적 변동은 다수의 무리와 격리된 특정 소집단에서 도태와 관계없이 유전자가 집단적으로 없어지거나 고정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자연 도태되면서 DNA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현재 이제 관리자들도 최근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 밀렵이 크게 줄어든 만큼 유전적 변동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DNA가 바뀐 사례를 좀 보면은 식물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불리우는 미국의 식물학자 겸 온해 개념가 루터 버뱅크가 가시 없는 선인장을 개발했습니다. 루터 버뱅크는 일체 유전자 조작도 없이 그것도 새로운 화학 비료도 개발하지 않고 단지 매일 정성껏 물을 줄 때마다 나는 절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키울 필요 없어.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 것 뿐이었죠. 그러자 아무 특색 없었던 가시투성이의 평범한 선인장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어느 사이엔가 가시가 없는 DNA로 바뀐 새로운 품종의 선인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고통을 부르고 슬픔은 슬픔을 부르며 또 미움은 또 미움을 부릅니다. 나는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안 돼를 부르는 거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반대로 기쁨은 기쁨을 부르고 또 행복은 행복을 부릅니다. 마음의 DNA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DNA는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도 DNA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고유의 성격, 또 고유의 사고방식, 또 고유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나타내죠. 몸에 그 DNA를 이식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좋은 DNA를 이식하면 마음에서 기쁨과 사랑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의 DNA를 이식하면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이제 음란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따라서 이게 마치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좀 싫어서 이런 나쁜 마음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젠 도박하지 말아야지. 이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젠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이젠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대부분 곧 무너지고 맙니다. 마음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변하려는 마음의 DNA를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의 DNA가 들어오면 새로 들어온 마음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평화롭게 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DNA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처럼 이렇게 마음의 DNA를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홀리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소년 시절부터 이제 뉴욕에 있으면 20년 동안 있으면서 마약을 했어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이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구걸도 하면서 도둑질해서 마약을 사기에 바빴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마약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공원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약 기운이 이제 떨어지면서 배가 몹시 고파서 이제 공원 쓰레기통을 막 뒤지게 됐어요. 누가 먹다 남은 햄버거나 빵 조각을 헛집어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가 보니 맛이 이상한 거예요. 상한 빵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홀리오는 그때 내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들은 제과점에서 갖고 오는 빵을 사 먹는데 난 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빵을 주워 먹고 있을까? 내 나이에 남들은 결혼을 해서 집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는데 나는 평생 내 집도 가져볼 엄두도 못 내고 결혼도 못 하겠지? 어떤 여자가 마약 중독자와 결혼하겠어? 저 많은 차들 가운데 고물차라도 내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전 처음 남들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마약에 잡혀 살다가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결국엔 마약이 내 인생을 망치겠구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폐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얼마 뒤 경찰에 잡혀서 마약학교에 들어갔는데 첫날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이 강제로 끌려온 마약 중독자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약을 끊고 싶죠? 나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노력해서는 마약을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정말 마약을 끊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약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약을 끊는지 방법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전에 2번씩이나 이곳에 와서 들은 선생님의 똑같은 이야기였는데 그때 홀리오에는 마음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전에 들리지 않았다면 이전에는 지금부터는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약에 잡혀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마약을 확실하게 끊고 지금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삶이 망가진 이유는 아무 마음이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마음과 삶이 병든 것이죠. 그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나쁜 마음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삶이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그미 코끼리나 가시 없는 선인장이 DNA가 바뀐 것처럼 좋은 마음의 DNA를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마음의 DNA가 들어오면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